네, 안녕하십니까. 제임스입니다. 자, 오늘은요, 좀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 FOMC 이후 켜진 경고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좀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재밌을 테니까 한번 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 주요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번 주는 금요일 날에 PC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게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고요. 물가지수의 예상치를 보게 됐을 때 현재 근원 기준으로 0.2% 오를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치 하나만 현재 나와 있고요. 나머지는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올까 라고 하는 거를 대략적으로라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클리블랜드 연준에서 집계하는 그 물가에 대한 예상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8월달 물가죠. 이 8월달 물가가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오는 데이터입니다. 8월 물가 적혀 있죠. 그죠? 이 물가 기준으로는 그 PC 기준으로는 0.3% 그리고 큰원 PC죠. 코어 PC는 0.3% 반올림했을 때 오를 거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상하는 것보다는 이 연준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게 더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더 안 좋은 뉴스는 이제 9월 달부터는 물가가 더 오를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된 물가가 좀 시장에 충격을 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미리 좀 인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메인 주제로 넘어가서 오늘의 주제는 FOMC 이후에 켜진 경고등이라는 주제입니다. 자, 이게 제가 저번 주에 발표된 FOMC 결과를 유심히 보다 보니까 좀 발견한 사실이 있어서 오늘 영상을 찍어보는 건데요. 자, 이 경고등이라는 게 그런데 진짜 어떤 경고등을 말을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자면, 이 FOMC 이후에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현재 매우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경고등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FOMC 이후에 주식시장 어떻게 했습니까? 랠리를 했죠. 그죠? 주식시장이 쫙 올랐습니다. 그죠? FOMC 결과 나오고 나서 계속 올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쓰고 계속 올라오고 있죠. 근데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FOMC가 끝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매도세가 강화돼서 현재 채권 가격이 내리고 있어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채권의 금리죠. 채권의 금리는 현재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우리가 금리 인하를 했단 말이에요. 기준금리 인하를 했는데 현재 채권 금리는 어떻게 된다?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재밌는 부분이고, 이게 지금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있는 경고등이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 주식시장과 매우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상반된 반응이 보여질까? 이거는 우리가 FOMC 결과를 정말 자세하게 분석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이번 FOMC를 면밀히 분석해보니 이 FOMC는 역대급 모순을 보인 FOMC다 라고 결론 내리기로 했습니다. 일단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 페드가 9개월 만에 금리를 25bp 내렸고요. 그리고 연내 2번 더 추가 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점도표 전망을 내놨죠. 그죠? 근데 이번에 우리가 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그 페드가 보통 분기마다 SEP라는 걸 냅니다. 이게 경제 전망 보고서거든요. 이게 페드 의원들이 보고 있는 경제에 대한 전망치들을 나열을 해놓고 있는 건데,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는 자료가 여기 준 프로젝션이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면 6월 달에 페드 의원들이 예측한 겁니다. 근데 보시면은 change in real GDP, 이게 뭐냐면 GDP의 변화죠. 즉 GDP의 성장률인데, 우리가 6월 달에는 25년도 GDP를 1.4% 성장할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했죠? 1.6%로 올렸어요. 즉 GDP를 1.4%에서 1.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게 되면은 여기 PCE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게 물가입니다. 물가 같은 경우도 6월 달에는 2022, 이번 6년 기준입니다. 6년 기준으로 2.4% 수준으로 올 것 같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9월 달이죠. 9월 달에는 2.6%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즉 물가도 상향 조정을 한 거죠. 근데
연말까지 금리는 우리가 원래는 3.9%를 보고 있었는데 이거를 잠도표상에 3.6%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정리하면 뭐냐면 현재 페드 위원들이 보기에 경제 전망도 좋고 물가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오를 것 같다 라고 현재 전망을 수정한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뭘 했습니까? 근데 금리는 내렸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내린답니다. 금리는 앞으로 더 내린대요. 자, 이게 모순인 거죠. 모순. 자, 우리가 지금까지 나왔던 경제 전망, 즉 앞으로 물가도 올라갈 것 같고 그리고 GDP도 더 올라갈 것 같다. 즉 성장도 더 할 것 같고 물가도 더 할 것 같다. 하면 이거 뭡니까?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거죠. 경제가 확장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와중에 금리를 더 내린다? 모순 아닙니까? 그죠? 금리를 우리가 왜 내립니까? 금리를 내리는 이유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내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경기가 좋아질 것 같은데 금리를 내린다고 하는 거는 금리를 내리는 명분이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런 역대급 모순을 보인 게 이번 FOMC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런 모순된 FOMC가 나왔고 이제 이 모순된 FOMC에 대해서 각 시장이 반응을 했는데 이게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다르게 반응을 하는 게 이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일단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상승 랠리로 반응을 했어요. 그 사유가 무엇이냐? 뉴스 같은 걸 찾아보고 전문가들 의견 들어보면은 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금리를 내렸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동성 공급의 신호다. 그리고 아직까지 경기는 괜찮으니까 연착륙할 거다. 즉 뭔 말이냐? 경기가 그렇게까지 안 나빠지고 갈수록 좋아질 거다. 이거는 1995년도의 내러티브랑 똑같은 거고요. 그리고 페드가 연말까지 금리를 더 내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낙관론이 현재 폭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 내린 다음에 현재 지금 보시는 게 러셀 2000 ETF죠. IWM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마저도 지금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사실 소형주가 신고가를 경신한 것은 정말 아주 큰 의미를 갖는 건데 이거는 현재 시장이 이제 이 금리 인하로 인한 주식시장의 상승에 대해서 가장 높은 밸류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 금리가 내려왔기 때문에 주식이 좋을 거야 라고 하는 의 낙관론을 표출하는 거에 끝판왕까지 간 거죠. 러셀이 신고가를 찍은 건 말이죠. 그죠? 그 정도로 현재 지금 시장은 매우 환호하고 있습니다. 상승 랠리로 반응을 했어요. 근데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매도세 강화로 반응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 언저리가 FOMC겠죠? 그 이후로 금리가 쭉 올랐습니다. 그죠?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FOMC의 모순에 주목한 겁니다. 뭐냐? 금리를 내렸어요. 그리고 점도표 내렸습니다. 뭔 말이냐? 앞으로 금리는 더 내려갈 거라는 말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국채 금리는 내려가야지 정상인데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역대급으로 기이한 현상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나 이것은 장기채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죠.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쉽게 말해서 채권 투자자들은 현재 연준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안 간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뭐 혹자는 장기채가 올라가는 게 뭐 이제 성장률이 올라갔으니 그렇다 말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사실 그걸 반영한다고 하기에는 금리가 내려가는 폭도 크기 때문에 이 상승폭이 그걸로 설명되진 않죠. 그래서 현재 채권 투자자들이 연준의 말과 행동에 믿음을 주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걸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자, 거기에 또 더 기름을 붙인 게 이 기자회견 당시에 파월의 발언이었는데 파월이 기자회견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이번에 기자가 질문을 했죠. 이번에 왜 금리를 내렸습니까? 자, 아직 데이터가 망가진 건 아니다. 즉, 뭔 말이냐면 현재 실제로 데이터로 보이는 미국 경제가 나쁜 건 아니지만 혹시 몰라서 하는 선제적 보험성 인하의 성격을 띠는 게 이번 인하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근데 그렇게 듣고 나서 보니까 그럼 보험성 인하면은 뭔가 이 경기가 나빠진다라고 하는 징후가 보여야 될 건데 근데 지금 페드 의원들은 성장률과 물가 전망은 높였단 말이에요. 그죠? 뭔가 그럼 본인들의 예측치로라도 그죠? 예측치로라도 뭔가
이 성장률과 물가 전망이 안 좋아질 것 같다. 뭐 예를 들어 이제 성장률이 좀 내려오고 물가도 조금 내려올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전망치에는 보여야지만이 이 보험성 인하도 말이 되는데, 그죠?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렇다 보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채권 시장이 보고 있는 이 FOMC의 모순이 여기 이 기자회견에서도 더 커졌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죠. 자, 우리 주식 투자 생각은 뭐냐? 이제 금리가 인하되니까 유동성 풀린다. 그러니까 가자라고 외치고 있는 거고, 채권 투자 생각은 뭐냐? FOMC 결과를 유심히 보니까 물가가 오른다고 하는데, 성장률 오른다고 하는데 금리를 내려?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같은 결과를 우리는 봤지만 해석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즉 달리 말해서 균열이 생긴 거고, 저는 이게 경고등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 두 시장 중 하나는 틀렸을 겁니다. 왜냐면 이 지금 현재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서로가 반대되는 의견을 펼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둘 중 하나가 틀렸을 거고 하나가 맞을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둘이 붙겠죠. 그죠? 그 붙는 과정에서 반드시 충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은 주식은 현재 지금 낙관에 빠져가지고 긍정적인 부분만 보고 있다 라고 저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사실 모순되는 게 맞긴 하거든요. 근데 주식시장은 현재 그 사실을 주목하지 않고 있는 거고, 채권은 현재 매우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상황을 보고 있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 더 뒷받침하는 의견이 뭐냐면, 과거의 금리 인하 사이클을 보게 되었을 때 현재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 랜딩, 즉 연착륙이죠. 연착륙이라고 하는 거를 현재 가격에 반영 중입니다. 뭔 말이냐? 금리를 내리면서 유동성은 늘어나고 경기도 괜찮고 물가도 괜찮은, 말 그대로 모든 게 완벽한 시나리오, 이거를 지금 시장은 프라이싱하고 있는데, 이 소프트 랜딩은 성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역사상 단 2번밖에 성공 사례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여러 시황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죠. 근데 반대로 1970년대와 같이 경기가 과열 상태인데 그때 금리를 내려서 물가가 다시 올라갔던 케이스, 그리고 그 외의 시나리오에는 다 어김없이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식은 소프트 랜딩에 베팅 중이고, 채권은 이 금리 인하 사이클이 무언가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에 각각 베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균열인 거고, 이게 제가 봤을 땐 현재 시장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잠재적 리스크다 라고 볼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자, 비슷하게 현재 지금 크립토 시장에도 균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촬영하는 시간 기준으로 현재 이더리움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어요. 비슷하게 이 크립토라고 하는 것도 사실 유동성과 금리에 매우 민감한 자산입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위험 자산의 카테고리에 속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주식시장의 논리대로, 그죠? 주식시장의 논리대로 만약에 금리 인하가 호재고,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공급될 거고, 금리 내려가니까 앞으로 위험 자산이 더 오를 거야 라고 하는 논리대로면 크립토도 같이 랠리를 펼쳤어야 맞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조정받고 있죠. 이것은 이제 채권 시장의 의견과 동의한다. 즉 이번 FOMC가 무언가 깨름칙한 게 있고, 그리고 이번 FOMC가 얘기한 대로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를 현재 따라가는 것으로도 해석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 크립토 시장에서 균열이 생긴 것도 우리가 뭔가 지금 경고등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라고 보고 있는 게 현재 제 시각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균열 발생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를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이렇게 뭔가 시장에 균열이 생겼을 때가 사실상 엄청난 기회예요. 이제 우리가 그럼 던져볼 질문은 무엇이냐? 과연 주식시장이 맞을까? 혹은 채권시장이 맞을까? 라고 하는 거를 질문으로 던져봐야 됩니다. 일단 객관적 시각을 바라보자면 채권시장이 맞을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고 봅니다. 이거는 과거 사례로도 그렇고 현재 논리적으로도 그러합니다. 근데 단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 시장이 항상 이렇게 매크로랑 동일하게 움직이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단 단기 모멘텀이 살아있긴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랠리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도 저는 배제가 불가능하다고 보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언제든 꺾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반드시 유념하셔야 될 거고, 특히나 이 균열이 생기는 게 지금 보여졌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유념하고 투자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랠리에서 내릴 준비를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저처럼 기회를 포착하는 투자 스타일이시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현금 보유를 조금 늘리시고, 그리고 리밸런싱 하시면 권장드려요. 리밸런싱 뭔 말이냐, 현재 크립토랑 채권은 빠지고 있습니다. 빠지고 있죠. 보통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겁에 질립니다. 이거 뭔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 크립토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이 메가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빠지면 매수의 기회를 삼아야 됩니다. 그 펀더멘탈이 바뀐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크립토 쪽으로 이제 리밸런싱을 하는 거죠. 그 주식을 팔고 크립토로 옮기고, 채권도 현재 지금 금리가 많이 올랐죠. 그죠?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현 시점에서는 채권으로 자산을 이동을 해서 이제 리밸런싱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고 권장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차트를 면밀히 보면서 해지 포지션, 그러니까 뭐 풋을 까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봐야 될 기회를 삼아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게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시야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좀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잘 들어두셨으면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또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해주시고, 또 저는 또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